임실군이 귀농귀촌 예정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시 거주 공간이 귀농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데다 귀농교육 현장과 접근성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만 원까지 결혼 장려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덜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곳도 있어서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차 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 지역의 경제 피해도 다른 지역보다 다소 작았습니다. 2월에서 4월 전북 지역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임실군이 귀농귀촌 예정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시 거주 공간이 귀농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데다 귀농교육 현장과 접근성도 떨어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귀농귀촌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한 곳당 10평 남짓한 이 시설들은 귀농귀촌 예정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귀농귀촌 임시 거주 시설은 임실 지역 내 1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이 일단 거주 지역이 확보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냉난방이 좀 부실해요. 저기 난방은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방 같은 경우는 전기 판넬을 쓰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인데다 방열 시스템이 열악해 여름철과 겨울철의 경우 한 달 전기료만 3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실읍과 거리도 멀어 귀농귀촌 예정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거 고맙죠. 고마웠나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주택 신주택도 짓고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그 본 난방도 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죠. 귀농귀촌 예정자들은 이 같은 임시 거주 시설을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임실군 측은 시설 보완과 함께 임실읍 지역에 신규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립식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여름 겨울에 냉난방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임실읍이 거의 이제 생활권인데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좀 입주를 좀 기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시설을 저희가 약간 보완도 좀 하고 이제 보수 등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더욱더 이제 이 시설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예정자들만 1년간 5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임실군. 귀농귀촌인 유치에 앞서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인구를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결혼 장려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덜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곳도 있어서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만든 인구정책 지원 안내 책자입니다. 첫 장을 넘겼더니 결혼 축하금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제 주민으로 등록한 19살에서 49살까지 남녀가 혼인 신고를 마치면 5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혼남녀 74쌍에게 지급된 현금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김제 시민에게 드리는 작은 행복이라는 책 이름이나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제시가 이달부터 결혼 축하금을 500만 원 더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김제시는 지난 10년 동안 한 해 평균 1,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만원 현상을 극복하고 초기 신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도내에서 김제시처럼 1,000만 원을 주는 곳은 장수군도 있습니다. 그보다 덜 주는 시군은 꽤 있습니다.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이 500만 원을 주고 고창군이 비교적 적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구를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결혼 장려 명분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반면 아예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시 단위 지자체가 대부분인데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가 있고 군 단위 중에서는 임실군이 유일합니다. 정읍에 거주되어 있는 주소지에서는 안 주고 김제시에서는 준다. 그럼 인접이잖아요. 그러면 김제로도 옮겨가지고도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라면 옮겨서라도 그쪽에서 결혼을 할 것 같아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주거나 분할 지급 기간도 금액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따로 없는 거고요. 규칙이나 조례 뭐 이런 거를 세워서 그냥 따로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전남 장흥군이 3년 전 시작한 결혼장려금 지원은 전국 기초지자체로 확대 도입되는 상황. 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나 형평성 문제,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 지역은 경제 피해도 다른 지역보다 다소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월에서 4월 전북 지역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제주가 22.2%, 대구 20.2%, 인천, 대전 각각 16% 등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다른 광역지자체 거주자가 전북에서 소비한 금액은 19% 줄었지만 전북 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 금액은 오히려 0.2%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관광, 기업 행사 위축 등 지역 간 이동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북 지역 한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차 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양궁장에서 약 120m를 날아온 화살이 SUV 차량에 박혔다고 밝혔습니다. 화살은 왼쪽 뒷문 철판을 관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꽂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양궁장에서는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었으며 화살의 속도를 높여주는 장비의 스프링이 끊어지면서 오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 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이 전북 지역 기초단체 공유지를 상당수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과 자치단체의 방기 속에 공유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부지 교환이나 매입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9일 감사원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 18개 학교가 23필지, 1,736제곱미터의 시군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기관 소관별 무단 점유 현황은 장수교육지원청과 남원교육지원청이 4필지로 가장 많았고 전북도 교육청과 진안교육지원청은 3필지, 익산과 고창 2필지, 정읍과 무주, 임실, 김제, 군산 각 1필지씩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이 자체 집계한 결과 고창 흥덕초등학교의 경우 1909년부터 111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일단 23개 필지 중 8개 필지의 경우 올해 안으로 매입하거나 내년에 교육청 소유 다른 부지와 교환할 예정이고 다른 필지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매입이나 교환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올해가 향후 새만금 개발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30년간 방치됐던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모처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인 듯 최근 들어 온갖 잡음에 시달리고 있어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위기 극복 능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새만금의 미래 비전 밑그림을 그리는 종합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개발청 공사 설립, 공공주도 매립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신항만 신공항 추진,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조성 등 10년간의 변화된 여건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유턴기업 지원과 한국판 유지정책 역시 새만금과 연관성이 깊은 프로젝트로 종합개발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판단해 조직 개편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원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 단비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치매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단비봉사단은 함께 노력하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봉사단은 구성원 모두가 체조 강사인 점을 활용해 치매안심센터 행사 지원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해 치매 예방 체조교실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단비봉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읍시와 참 좋은 사랑들 사랑 나눔 공동체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과 같은 움직임이 불편한 주민의 빨래를 대신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춘 이동 세탁 차량은 정읍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23개 읍면동에 우리 불편하신 분들의 빨래를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는데요. 남부는 밤부터 비가, 남동 내륙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남부 5mm 내외, 남동 내륙은 5에서 30mm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김제, 부안, 임실과 정읍, 고창은 20도, 순창 21도, 남원은 22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27도, 김제, 정읍, 고창이 28도, 남원, 순창, 임실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빨래하기에 나쁘지 않겠지만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비 소식이 잦아 습도가 높습니다.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요. 기상정보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전북 북부 해상 종일 구름 많겠고 전북 남부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